예, 저는 서해를 맡은 고려대 국문과에 있는 김종훈이라고 합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이 대표에서 인사 말씀 및 내빈 소개 순서를 갖겠습니다. 예, 최동호 시사랑회 회장님 앞으로 모시고 예, 말씀과 소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뭐 한 30명 정도 오면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렇게 성황을 이루어 주시는 거 보면은 그래도 시와 그림이 만나고 또 와인이 있고 또 송기창 선생의 그 노래가 있는 이런 기획 전시가 나름대로 의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와 계시는데 지금 자리가 조금 부족하고 그렇지만 빨리 좀 진행을 하는데 그 전에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새로운 세계가 도래했고 시도 종전의 활자 시대에서 벗어나서 좀 더 그림과 노래와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세상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구상을 하고 윤효 인문학의 집 서울 상임이사님과 의논하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특히 오늘은 정창기 화백의 그림이 여러분들의 시선을 끌고 있을 겁니다. 오늘 큰 제목은 시를 사랑하는 화가 정창기, 성옥 정창기 화백 초대전. 많은 화가들이 그 그림을 그리지만 요새는 시화전 한다고 그러고 이제 이 그림 그리고 시는 여백에다 조그맣게 인쇄해서 그려놨는데 우리 정화백님은 이 작품 속에 그림 속에 시를 써서 그림을 그리시는 또 문학과 시를 사랑하시고 실제로 글을 많이 좋아하시고 시인을 지망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말입니다. 제가 이 정창기 화백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난 4월에 있었던 작은 전시회에서 이분의 그림을 보고 이분의 그림 속에 있는 어떤 뜨거운 열정, 때로는 분노이기도 하고 때로는 열정이기도 하고 또는 예술에 대한 끝없는 그 정열 같은 것이 느껴져서 이분을 우리 문단에 소개하고 또 우리 문단의 시인들과 함께 시와 그림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분은 13살에 부모님이 화재로 돌아가시고 거의 고아가 돼서 어린 시절을 아주 불우하게 보내셨고 그 다음에 이 일중 선생님 밑에서 서해 30여 년간 몰두를 하셨는데 뜻하지 않은 일로 붓을 꺾고 다시 30여 년 동안 이 서양화의 물감으로 동양의 붓으로 그림을 그리시기 시작했어요. 아마 아시겠지만 이 그림의 질감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독특한 세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동안 이분이 대외적으로 이렇게 알려지질 않았습니다. 시단은 물론이고 화단에서도 이분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신다는 거 잘 모르고 계셨고 가까운 지인 몇 분은 알고 있었는데 오늘 행사를 통해서 이분의 독특한 세계가 동서를 하나로 아우르면서 어떤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좀 몸이 불편해서 사실은 주동훈 교수님께 얘기 같은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양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위반하시고 저한테 얘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왔습니다. 좀 몸이 나빠요. 근데 병원에 가니까 몸이 좀 어슬어슬하고 그렇다 그러니까 대뜸 이건 검사를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거기다가 집어넣었는데 결과는 15분 후에 나왔는데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음성이 아니라면 핑계 끼면 못 나간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재수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돼서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뭐 길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 시간도 없고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시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와 그림과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서울 밑에도 서울의 지붕 밑에도
많이 계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든든하게 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즐기시고 그리고 좋은 저녁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뵈니까 참으로 반갑고 또 고맙습니다. 이태원에서 들려오는 이 엄청난 비극의 통곡 소리에 요즘 참 가슴이 먹먹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부터 TV를 못 봅니다. TV를 꺼버렸습니다. 하도 끔찍해서 제가 견딜 수가 없어서 아예 TV를 꺼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를 사랑하는 화가 성옥 정창기 이 초대전을 오늘 쭉 둘러봤습니다. 제가 다 둘러보면서 마음에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서예와 서양화를 연마해 오셨다죠. 우리 정창기 화가와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인들의 만남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들을 탄생을 시켰습니다.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작품들을 탄생시켰습니다. 오늘 이 작품들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예술의 힘이 참으로 큰 것이다 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작품들에서 정신의 위안과 고통의 극복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기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 시인들께 축하의 말씀을 아울러 올립니다. 어떤 비극을 우리가 겪고 있건 또 앞으로 알 수가 없죠. 무슨 일들이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예술과 함께 삶의 고비를 또 하나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고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디자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를 쓰시는 시인들을 무척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축하의 말씀을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철수입니다. 먼저 성옥 정창기 화백 초대전의 개막을 축하드립니다. 흔히들 소년 시인은 있어도 소년 명필은 없다고 합니다. 글은 나이가 어려도 아름답게 지을 수 있지만 글씨는 수천 수만 번을 써가며 비로소 명필이 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화백님께서는 그동안 일중 김충현 선생님의 문화에서 서예 30년 그리고 서양화를 30년 정진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노고와 고뇌에 대하여 위로와 찬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시나 그림 모두 예술로서의 본질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화백님께서는 이 두 영역의 경계의 벽을 낮춤으로써 우리들에게 예술적 감성의 폭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셨습니다. 깊어가는 이 가을을 더 아름답고 정겹게 만들어주신 성곡 정창기 화백님과 이 초대전을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개인적으로는 저의 절친한 친구 송남영 시인의 시를 정화백님의 작품을 통해서 다시 보고 읽고 느끼게 해주셔서 이 초대전의 의미가 더욱 뜻깊은 전시회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미술평론을 하다 보니까 종종 이렇게 작가들의 전람회에서 작품 세계나 이런 것을 평가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부분이 문인들이 많은 데라서 그런지 내가 다음에는 이런 텃세가 심한 데는 안 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미 최동호 선생님이
좋은 얘기도 다 말씀을 또 하시고 막 그래서 이게 내가 이게 통섭이라는 것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이 문인들의 텃세가 참 심하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위안을 삼는 것은 한 5, 6개월 전인가 그 최동호 선생님의 호출이 있어서 제가 그 용인까지 마다 않고 가서 우리 정창기 화가님 작품을 다 보았습니다. 그 작품을 보면서 제가 제일 먼저 느꼈던 것은 정말 무법이 필법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정창기 화가님의 작품 속에는 어떠한 일정한 형식이라든가 이런 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완전히 해체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본다면은 이거 사실은 필법이라는 것이 그 무법 속에서 나온다는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 정창기 화가님의 작품 속에는 아주 강하고 뜨겁고 그 다음에 아주 대부분 작가들이 흑색은 잘 안 써요. 왜냐면 저 집에 갖다 걸어놓으면은 버겁다고 해서 그런데 우리 정창기 화백님은 그거는 그림을 좋아하거나 사는 사람들의 몫이지 작가의 몫은 전혀 아니라는 그런 느낌이나 인상이 아주 강렬했습니다. 아마 어쩌면 그것이 정창기 화백님의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샤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미 아주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했지만 앙리루소 같은 사람은 단 한 번도 미술 공부를 하지 않고 세관원 출신으로서 그림을 그렸던 아주 훌륭한 화가였습니다. 박수근 화백도 마찬가지죠. 학력이라는 것이 초등학교뿐이 졸업을 못했는데 그래도 정창기 화백님은 훌륭하신 일중 선생님 밑에서 정말 탁월한 서예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서 붓질이 거의 천의 무봉의 그런 세계를 보여주고 있어서 참 보기도 좋고 느낌도 아주 강렬했습니다. 다만 제가 와서 보고서 이렇게 그림에다가 훌륭한 김달진 시인이나 김남조 시인의 시를 이렇게 쓰면은 이걸 보통 아까 최동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옆에다가 그냥 프린트해서 놓는데 이렇게 그림 속에 작가가 친히 친필로 그것도 탁월한 서예 솜씨를 익힌 이런 것을 쓴다면은 이거는 그림값을 매기는데 상당히 곤란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건데 그렇다고 이 그림에 훌륭한 사람들의 시가 있는데 그 그림을 깎아달라 그럴 것이 분명한데 시값을 깎지 말고 깎아올 수도 없지만 그러니까 이 정창기 화가님이 그림값을 조금 깎아서 절대 시인들에게 나중에 정창기 화백님이 가난한 시인의 등을 쳤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마 우리 정창기 화백님은 내년에 아마 프랑스 쪽에서 이렇게 전시를 예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작가가 자기 완벽한 자기 작품의 스타일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이렇게 그래도 좋은 전시를 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도 저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우려되는 게 이거 이렇게 좋은 데서 하면은 작가들이 여기 와서 전부 다 전시해달라고 할 텐데 최동호 선생님은 이거를 뭐를 믿고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살짝 스쳤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인들이 또 정창기 화백님의 지인들이 와서 이렇게 좋은 전시를 축하해 주시고 그래서 저도 이종호 선생님처럼 어쩔 수 없이 최동호 선생님의 호출에 와서 왔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많은 문인들 앞에서 혹은 정창기 화백님의 작품에서 이런 소평을 드릴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올해 양복을 3번이나 입었습니다. 양복을 3번 입은 건 몇십 년 만에 처음입니다. 남 앞에서 말하는 것도 참 힘들게 낯을 많이 가립니다.
국민학교 6학년 여름방학 하는 날 아침에 갔다 저녁에 집에 오니까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기억을 갖고 있는 동생도 세월호 사고가 나기 일주일 전에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체중이 한 10kg 줄었습니다. 여기 제가 살아갈 수 있게 평생을 나를 지켜준 친구가 여기 와 있습니다. 국세청장을 지낸 노석을 하는 친구인데 제가 일어서서 인사를 하라고 안 하겠습니다. 그 친구가 없었다면 지금 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저를 믿고 의지해준 제자도 와 있습니다. 몇십 년 만에 중국에서 와서 만나기가 겁이 난다고 안 나타났다가 그래도 얼굴을 보고 죽자 그래가지고 만났습니다. 교회 가서 기도도 하고 절에 가서 절도 하고 절밥도 얻어먹고 교회밥도 얻어먹고 알라를 믿던 하나님을 믿던 부처님을 믿던 존재하는 사람은 다 소중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림 속에 사람을 그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림 속에 어떤 배경을 넣으려고 애를 안 씁니다. 저는 지금 국민학교 4학년 미술학교에서 미술을 배우던 시절 그때를 지금도 돌아가서 지금도 4학년입니다. 아직 6학년이 되려면 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그냥 학생입니다. 한때 우리 집사람이 옆에 있는 정인으로 제가 노책을 덮어놓고 전체를 다 외울 정도로 총명했습니다. 근데 어느 해인가 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쇼크가 나서 거의 한문 기억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 저를 실망하지 않게 다시 일으켜준 게 저희 집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다 배제하고 저희 집사람을 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림이 손에서 익숙해지면 그 패턴을 버립니다. 그림이 그려지기 쉬워지기 시작하면 그 그림을 완전히 접어버리고 또 다른 그림을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는 지금 한 점이 딱 나와 있는데 요새는 선만 세우는 그림을 다시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완성된 그림을 그릴 생각이 없습니다. 그림의 한 점이 팔리지를 않아도 내가 그리고 싶은 것만 그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 전시하기 한 보름 전쯤 어떤 화랑에서 전속을 맺자고 왔는데 집사람이 거절을 했습니다. 당신이 그리고 싶은 그림 이전까지 그렸는데 새삼스럽게 무슨 유명해지고 비싸진다고 우리가 밥을 6개 먹을 거 아니니까 당신 그리고 싶은 그림만 그려라. 그래서 지금도 그거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항상 초보입니다. 항상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시인들을 위해서 더 글씨를 연습을 해서 더 멋진 그림 옆에 더 멋진 시를 쓰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제 친구들, 제 지인들 인사를 안 시키겠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워서 인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위해서 와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제 그림을 인정해 줬다는 대한민국의 최고 지성이신 최동호 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최동호
이상의 교수님이 내 그림을 보고 인정해 준 만큼 실망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그리겠습니다. 아주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그림을 세상이 깜짝 놀랄 만큼 멋있게 그려놓고 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그 신앙독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좀 텀을 갖고요. 갤러리 와인 신앙독회 제1부 순서입니다. 신앙독 순서입니다. 첫 번째 낭독할 시는 유종호 선생님의 충북선이라는 시입니다. 이 그림에 있는 그 수록시이기도 합니다. 낭독을 해주실 분은 김은숙 선생님이십니다. 특별히 연락을 받아서 외우지를 못했습니다. 충북선은 내 마음의 자연사 박물관. 출발의 설레임은 언제나 종점의 허망으로 끝나고 달려와 사라지는 풍경에 끌려 혼자만의 낮 꿈을 즐겼지. 카이저 수염의 백작인가? 인단 광고판이 보이면 유치하게 부자가 되고 싶었지. 타개진 가마니로 몸을 감싸고 화물차에 실려가는 장정들 반역의 꿈은 사납고 무서워 무시로 먼 산이나 바라보았지. 정하, 오근장, 도안, 소위 이국 정서의 낯선 매혹에 팔랑개비 나그네로 살고 싶었으나 지갑이 얇아서 책장이나 뒤졌지. 선불 맞은 맹수의 비명. 증기기관차의 기적소리 아니 나고 들리느니 이제는 점잖은 디젤의 기적일 뿐이나 충북선은 여전히 3등 노선. 내 고독의 자연사 박물관. 잃어버린 시간의 잔소리 푸르구나. 아무리 시대가 힘들더라도 힘차게 말날리자는 뜻으로 말날리자 아버지의 시를 가져왔습니다. 말날리자 아버지 김왕로. 은하수보다 더 새파란 정액을 뿌리고 나 허무의 집더미에 누웠다. 부림의 시대임을 아는 아버지 한마디 말이 없다. 내 흐트러진 콧비를 잡아주시는 아버지, 아직은 내 굽은 청춘의 등에다 채찍을 휘둘러 주실 아버지, 내 굽을 말없이 갈아주시고 소나무 껍질 같은 손으로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는 아직 절망에게 무릎 꿇을 수 없는 종마가 아버지인 말. 아버지의 뜨거웠던 말씀이 내 갈기로 돋아나고 말달리라 아버지 발해나 대륙으로 여기는 졸원의 거리인가 서역인가. 나는 아직도 혈통 좋은 아버지의 새끼. 천군만마가 사라진 날 그래 아버지 나를 타고 말 달리자 말 달리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밤은 여기가 우리 시성화가 너무 아름다운 지구촌의 오아시스 같습니다. 사막 돌아다니는데 사막에 대해서 하나 보겠습니다. 사막 그 매혹을 소묘하다. 김추
사막인지라 바람의 구름 없이는 사막 아니네. 사막인지라 열사의 사구 없이는 사막 아니네. 사막인지라 세상 모든 바람들의 꿈, 바람이란 바람은 다 사막으로 오네. 사막의 모래폭풍 본 적 있으시던가? 양날개 펄럭이며 뒤집히며 뭉글뭉글 돌진해오는 모래구름대를 본 적 있으시던가? 사막의 바람이 모래산을 옮기네. 키프로스의 사내처럼 그 관능의 곡선을 제 홀로 어루는 바람의 시느러미를 아네. 사막인지라 한 장의 손편지처럼 멀찍이 뜬 신기루를 보내. 내 오랜 짝사랑, 외사랑, 그 닿지 않는 그리움, 물그늘로 오는 신기루의 필체는 빛의 산란이라는. 사막에서 다시 사막으로 만년 길 위에 서네. 나 사막이 되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이 험해질수록 이렇게 시를 만나는 시간이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이렇게 가을이 무르익는 10월의 마지막 밤에 정말 성옥 정창기 시를 사랑하시는 화가님의 그림과 또 시를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는 영광을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인생의 가을도 깊어가고 그래서 점점 더 생각이 많아지는데요. 요즘에 제 심경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도 돼. 박종명. 경기도 강원도 경계를 타는 시냇물 따라 걷다가 가만 눈 감아도 돼. 슬픔과 기쁨 사이 고단한 옷자락 걸쳐놓고 해벌쭉 내 안으로 들어와도 돼. 삶과 죽음의 경계마저 저리 홀가분한 것을 이제는 말해도 돼. 한 세월을 쌓아온 너와 나의 경계가 얼마나 깊었는지. 그래도 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자리 사실은 너무 아름답고 너무 기쁩니다. 정창기 화백님의 그림도 그렇지만 그것을 같이 보고 읽게 해주신 최동호 교수님, 네, 문학의 집 이렇게 이 자리에서 저희가 함께 할 수 있음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라라 비양도 정혜영. 오늘은 배가 뜨지 않는다. 보였다. 안 보였다. 너였다. 내가 아니었다. 해안선을 따라 걸으면 흐린 날에 닿는 곳이 이어도라고 한다. 소문 뒤에서 섬은 파랗고 바다 밑은 가깝다. 바닥이 보여도 바다는 바다. 내가 눈앞에 보여도
너는 너. 흐린 날의 나를 어디론가 멀리 보내면 파도 뒤에서 섬이 자라난다. 검은 바위들이 파도를 남기고 사라진다. 날이 흐리면 소문 뒤에 숨는 너였다. 너는 어느 대륙에서 날아온 기억. 이미 이 지상에서 잊혀진 것들을 불러와서 한 사악을 세상에서 잊혀지고 싶다. 맑은 날 내가 본 것이 너였을까? 발밑에 쌓이는 지층을 따라가다가 피투성이 검은 갈비뼈를 만났다. 흔들리는 해안선을 따라 물미역이 널브러져 말라가고 있다. 아까 화백님께서 하신 얘기를 뒤에서 잠깐 들었는데요. 익숙하지 않으려고 하신다는 것. 아마 그것이 그 예술하는 본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말씀 잘 새기고 가겠습니다. 수원나무 감돌던 습습한 바람이 어디선가 불어오며 일손을 놓고 달려와 발달산 언덕을 오른다. 낮은 담장 굽은 섬 더 있어 풍겨오는 흙냄새가 어머니 젖가슴처럼 마음을 열고 반긴다. 담장 아래 도닥거리는 기낮은 햇빛과 느리고 뒤끝이 느린 수원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려온다. 외할머니 집으로 가던 골목길은 끊어졌지만 풍성의 세월을 열고 닿는 수원 남부는 오늘도 세상사 의연하게 굽어보며 서 있다. 담장 아래 도닥거리는 기낮은 햇빛과 느리고 뒤끝이 흐린 수원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려온다. 외할머니 집으로 가던 골목길은 끊어졌지만 풍성의 세월을
수원나무는 오늘도 세상사 의연하게 굽어보며 서 있다. 수원남도 감돌던 습습한 바람이 불어오며 발달산 구름 속에 나를 잠기게 한다. 가을 꽃들의 긴 허리 틈새로 우편 배달부의 자전거 바퀴가 돌고 먼 활주로 끝에서는 불꽃처럼 뛰어올라 방향 잡는 비행기 그들 비행기 경납고 하나같이 쓸쓸한 너는 품었다가도 놓아주어야 한다. 출렁거리는 제 얼굴 빨갛게 담는 저녁 강물 하루 한 번은 나도 마지막처럼 살아야 해. 품었다가도 놓아주어야 한다. 출렁거리는 제 얼굴 빨갛게 담는 저녁 강물 너는 품었다가도 놓아주어야 한다. 출렁거리는 제 얼굴 말갛게 담는 저녁 강물 하루 한 번은 나도 마지막처럼 살아야 해.